1951년 강원도 화천 차가운 빛 속 총탄이 빗발치는 그 땅 위에 이국의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 하나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강유부대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명령을 받고 머나먼 동방의 나라로 파견된 6037명의 전사들, 그들의 이름 강유, 아므하레오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자. 6.25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은 253번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단 한 발자국도 절대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그 땅 위에서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은 지금 반도체와 K드라마와 첨단 IT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유 부대의 후예들이 그 기적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의 우정이 대를 이어 꽃 피운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실제 이야기입니다. 2016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젊은 장관이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 40살의 도시개발주택부 장관에 임명된 남자.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던 남자. 그 앞에는 한 장의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장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학을 가려 하는가? 정부는 반려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결국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위를 국무총리 자문장관으로 변경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한국에 있습니다.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 그는 왜 한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50년 전 한국은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쌀 한 톨이 귀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행정을 혁신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메쿠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 기적의 DNA를 조국에 이식할 수 있다면 에티오피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대전 카이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두뇌들이 모이는 곳. 이 캠퍼스에 두 개의 낯선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메쿠리아는 글로벌 IT 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네이선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기숙사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화려한 장관 집무실 대신 형광등 빛 가득한 연구실, 고급 관용차 대신 캠퍼스 자전거, 수십 명의 보좌관 대신 혼자 끓이는 라면 한 봉지, 그것이 메쿠리아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네이선에게는 한국의 영재들과 함께하는 치열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는 낯설었습니다. 문화는 달랐습니다. 밥상 위의 김치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 캠퍼스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없는 풍경. 아버지는 연구실 창문 앞에 서서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기숙사 창가에서 멀리 빛나는 연구실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꺼지지 않는 한 자신도 꺼질 수 없다고 네이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연구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20대 동기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날 때 메쿠리아의 책상 위 형광등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 빚어낸 신체의 항의. 그는 휴지로 코를 막고 다시 논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항상 그를 맞이하는 기립 인사가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국가 예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순간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교수의 강의를 받아 적으며 20대 초반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시험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유 부대 할아버지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나라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그의 버팀목이었습니다. 1951년 총탄이 빗발치던 화천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조상들의 피가 그의 혈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멈추지 마라. 강유의 후예다. 기숙사 창밖. 캠퍼스 저 멀리. 아버지의 연구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네이선은 매일 밤 그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불빛이 있는 한 자신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불빛이 꺼집니다. 그제야 네이선도 책을 덮었습니다. 네이선이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첨단 기술도 아니었고 화려한 고층 빌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을 지키는 학생들, 시험 전날 밤 서로 문제를 내며 경쟁하는 동기들, 틀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태도. 한국 친구들이 밤을 새우며 살아남으려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네이선 맥쿠리아 하일레는 말합니다. 아버지 맥쿠리아가 엑스포에 아들을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첨단 기술들이 가득한 전시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이선, 봐라. 미래에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반도체가 세상을 바꾼다. 한국이 그 증거다. 큰 나라와 큰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네가 공부해야 한다. 그 말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KIST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새기기 위해 2020년 맥쿠리아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4년간의 싸움이 끝난 날 학위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묵직한 사명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고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맥쿠리아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투자한 것보다 잃지는 않되 투자한 만큼 더 주고 오너라. 네가 속한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들아, 네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이 너무 무거워 말로 답할 수 없었던 것인지. 공항의 출국장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 밤 7시 아버지의 얼굴이 노트북 화면 가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평양도 에티오피아의 고원도 그 화면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영상통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이야기가.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연방공무원위원회. 맥쿠리아가 귀국하자마자 착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메소부, Modern Ethiopian Service for Organized Benefit. 조직화된 혜택을 위한 첨단 에티오피아 행정 서비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에티오피아 최초의 통합 디지털 행정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에티오피아 시민들은 이랬습니다. 여권 하나를 갱신하려면 세계 관공서를 돌아야 했고 사업 허가 하나를 받으려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창구가 닫히면 다음 날 또 처음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소부가 등장하자 달라졌습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간을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줄 서는 대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서류를 기다리는 대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맥쿠리아가 4년간 카이스트에서 배운 것들이 조국의 땅 위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DNA가 에티오피아의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국에서는 아들 네이선이 카이스트 전산학부 수업에서 밤샘 프로젝트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CI라는 분야를 택했습니다. 사람이 기계와 어떻게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매달린 학문. 어쩌면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에티오피아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결국 사람과 행정이 더 쉽게 만나게 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부자는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51년 화천의 전선에서 총을 들었던 강류 부대 병사들이 70년 후 자신들의 후손에게 남긴 유산은 땅도 돈도 메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아들 맥쿠리아로 전해졌고 맥쿠리아의 용기가 다시 손자 네이선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에티오피아 수백만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방울의 용기가 세대를 넘어 강을 이루듯 2016년 2월 대전 KIST 졸업식,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은 청년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6살의 네이선 맥쿠리아 하일레. 아버지가 박사 학위를 받으러 이 건물에 들어섰던 날로부터 6해가 흘렀습니다. 졸업 증서를 받아드는 순간
네이선의 뇌리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영재학교 기숙사 창문, 저 멀리서 새어나오던 아버지의 연구실 불빛,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자신도 꺼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밤들, 코피를 흘리며 책을 펼치던 아버지의 뒷모습, 공항 출국장 유리문 너머로 손을 흔들던 그 손,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이선은 졸업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의 스타트업에 합류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 후 카이스티 대학원에 돌아와 석사와 박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행정을 바꿨듯 아들은 HCI 기술로 사람과 기계 사이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부자의 혁신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밤을 세워가며 버티는 것이 과연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노력은 당신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다시 흘러가며 언젠가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물결이 됩니다. 1951년 화천의 총탄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강류 부대 병사의 후손이 70년 후 에티오피아의 행정을 디지털로 바꾸는 씨앗이 된 것처럼 당신의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강류의 후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